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는 그렇게 늦출 필요도 없고 증거 수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그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확인만 하면 거의 끝나는 수사다. 물론 관련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지만 그 녹음 파일의 전후 맥락이나 이런 걸 볼 때 증거는 너무나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녹음 파일에 자기 육성이 나오는데 그걸 부정하는 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 그 다음에 구의원 출신인 강화평 씨를 소환했습니다. 강래구 씨는 돈을 만들어서 전달한 사람이고 강화평 씨는 아마도 그 돈봉투 같은 작업을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래구 씨 같은 경우는 윤관석 의원의 지시로 현금 3천만 원을 만들어서 송영길 의원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 그 다음에 이정근 전 부총장하고 같이 300만 원씩 든 봉투 10개를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캠프 기획회의에 나온 10명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실제 나온 사람은 5명이니까 5명한테 전달하고 5명은 또 이제 다음에 전달했겠죠. 근데 또 똑같은 날 윤관석 의원이 추가로 3천만 원을 요청하니까 강래구 씨가 다시 3천만 원을 만들어서 윤관석 의원한테 주었고 이게 이제 10명한테 다시 전달됐다. 그래서 처음에 주었던 10명과 다음에 주었던 10명, 그럼 이게 겹치느냐? 겹칠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 600만 원씩 간 거고, 그렇지 않으면 300만 원씩 해서 20명한테 간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바로는 첫 번째 10명과 두 번째 10명은 다르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 20명이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명단이 이번 주부터 나올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그 명단이 이니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언론 보도의 생리상 또 검찰이 취재에 응하는 과정상 보면 이런 것들은 익명으로 나오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실명이 한두 명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모가 공개되는. 왜냐면 그 녹음 파일에는 실제 이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론 매체에서 현재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 받은 의원 중에 최소 5명 정도는 친명계다. 그러면서 A, B, C, D, E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니셜도 아니고 그냥 익명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서울의 지역구를 둔 1명, 그 다음에 인천의 지역구를 둔 2명, 경기도의 지역구를 둔 3명, 호남의 지역구를 둔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명이죠. 10명. 9명이군요. 6, 8, 9명. 9명 정도. 그럼 한 명은 지역구가 어딘지 잘 아마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이 중에서 서울의 1명과 경기도의 3명과 호남의 1명, 이렇게 하면 5명이죠. 요거는 친명계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아마 조선일보는 적어도 5명의 이름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으로 확인됐다. 근데 경기도에서 받았다는 3명 중에 2명은 친명계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1명이 겹친다. 겹친다는 의미는 친명계의 핵심이 경기도에서 받았다는 사람이 3사람인데 그 중에 2명, 그 다음에 또 다른 2명이 있는데 이 중에 이 2명은 검수완박을 주도한 사람이다. 그런데 1명은 경기도의 친명계에도 있는 1명이 검수완박 주도 1명하고 똑같다. 이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 아닌가? 이런 생각, 경기 안산이 지역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하튼 지금 적어도 5명 정도가 친명계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친명계가 왜 이렇게 속속 등장하느냐?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1년 5월 정도부터 이심송심 얘기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밀었다는 거죠. 왜? 밀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세 사람이 나왔는데 당시 제일 센 계파는 사실은 친문입니다. 홍영표 의원이죠. 홍영표 의원은 친문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4.0 그게 뭐 현역 의원이 50명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걸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친문계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니까 그러니까 친문계가 가장 강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영표 의원이 막강한데 근데 문제는 우원식 의원도 범친문계거든요. 그러니까 친문계와 범친문계가 출마를 하고 이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홍영표 의원은 뭐 핵심 친문이고 우원식 의원은 범친문.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만 남았는데 송영길은 그때 무계파를 선언했습니다. 무계파. 나는 계파 없다. 그러니까 친문이 아니다. 뭐 이런 셈이죠. 이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송영길 의원을 밀었다. 그런데 밀었다는 걸 표시하면 안 되죠. 왜? 왜냐하면 그 대표 경선이 끝나고 난 직후에 그 대선 후보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에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3명이 대표 경선에 나왔는데 그 중에 만약에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볼 경우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에서는 짐짓 겉으로는 중립인 척 했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송영길 의원을 밀고 있었다. 당시에도 그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근데 증거를 딱히 못 잡았죠.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도대체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럼 누구 편이야?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후에 다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심송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우선 그러니까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죠. 송영길과 뭐 홍영표, 우원식 세 다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중립인 척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송영길 후보를 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대표 당선된 직후에 송영길 의원이 그 이낙연계하고 정세균계에서 경선을 연기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경선을 조금만 연기하자. 그리고 뭐 당내 후보 검증위원회를 만들자. 검증단 이런 걸 만들자. 그랬을 때 송영길 대표가 이걸 거절했습니다. 검증단 만들자는 게 무슨 뜻이죠? 이재명 검증단 만들자는 겁니다. 그때 이재명 검증단 만들었으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경선을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이재명한테 불리하겠죠. 왜? 대장동 의혹이 곧 불거질 직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불리하겠죠. 그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테니까 이재명 쪽은 반대하고 이낙연, 정세균 후보 쪽은 경선 연기하자고 한데 그거를 판정을 한 사람이 송영길 대표입니다. 경선 연기 불가. 이재명 손을 들어준 거죠. 여기에서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표가 된 2달 뒤에 관음클럽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소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백계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안 된다. 차라리 야당을 뽑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그 친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친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대깨문입니다. 대깨문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런 뜻입니다. 이 소리를 듣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친문들이? 근데 이거를 대표가, 그것도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대표가 그걸 아무리 소위라는 말을 붙였지만 그걸 어떻게 입에 올리느냐, 이런 저속한 표현을, 거기다 특정 진영을 모욕하는 이 단어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 송영길 대표가 경선에서 중립이 아니구나 한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것 때문에 당시에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대표가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입에 올리느냐, 이것도 결국 이심송심의 한 증거라는 거죠. 그 후에 또 있었습니다. 이제 대선에서 졌죠. 뭐 대선에 송영길 대표가 대표가 그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위해서 뛰는 건 당연한데, 대선에서 딱 지고 나니까 송영길 대표가 대표직 이제 내놓고 그리고 절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 기억나시죠? 절간에 들어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 3월 10일에 결과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3월 29일, 얼마 아니죠. 한 보름쯤 뒤입니다. 저 경북 영천에 은혜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송영길 대표가 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재명, 그러니까 낙선 후보죠. 낙선 후보가 일종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정성호, 친명계의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을 파견해서 송영길 전 대표와 조찬을 하는데, 아마 여기서 서울시장에 나오시오.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한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게 아주 이심송심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도 그랬지만 대선 후에도 이심은 송심이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이 갑작스럽게 자기 다 내려놓는다고 그랬으면서 지역구를 이재명 그 낙선 후보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서울시장 후보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이심송심의 상징적인 장면인데, 그 뿌리가 2021년 5월 전당대회까지 가 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당시에 돈 봉투에 친명계 의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명, 20명 중에 5명. 그런데 앞으로 아마도 더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 돈 봉투 받은 의원들 중에 친명계가 많은 이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아마 이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